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토크 오늘은 좀 전문가스럽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제가 소개를 안 시켰군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구석 토크 전문가 박중윤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방구석 토크 전문가 이스타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드립이 생각나지 않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컨셉을 바꿔가지고. 그럴 때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네. 맨날 맨유 얘기한다. 누가 맨유 얘기해요? 맨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첼시 얘기가 좀 적다. 사실 맞아. 왜냐하면 이적 시장 금지를 당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우리는 또 프리시즌에는 이적 위주로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감독이 바뀌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첼시 특집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얘기가 근데 진짜 징계 받으려면 감독도 교체 못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징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너무 세다. 그러니까 사실 선수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수를 등록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첼시의 레전드였는데 덜 푸른 심장. 맨시티로 가면서 약간 희석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색으로. 그렇죠. 그래도 뭐 최고의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프랭크 램파드가 첼시로 감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램파드 첼시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 칼럼도 있고 주원 형도 경기도 체크를 했고 저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이번에 첼시 특집 아마 한 30분은 나가지 않을까? 네. 15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램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둘러서 보겠습니다. 첼시가 램파드 선임한다면 2022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23년 만에 첼시 2년 계약이죠. 결과적으로 2시즌이죠. 3시즌이라고 그러던데? 3시즌입니까? 네. 2022년까지. 1920, 2021, 그 다음에 2122.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 3년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형이 축구 전문가지 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네. 수학 전문가는 그 회계학과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그 기저귀 수학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3년 만에 첼시는 잉글랜드 감독을 부임을 시켰고 맞아요. 로만 부임 이후 로만이 인수한 다음부터는 16년 만에 잉글랜드 감독이 왔습니다. 더비 카운티 감독으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사실 첼시로 오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더비 카운티 감독을 바로 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렇지. 더비 카운티가 그래도 챔피언십이니까 2부 리그 팀이잖아. 예. 근데 나쁘지 않게 했어. 그럼요. 1년차 치고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6위. 어허.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십에서 승격을 하려면 1위, 2위는 다이렉트 승격. 3, 4, 5, 6위가 3위와 6위가 대결. 그 다음에 4위와 5위가 대결. 그리고 이긴 사람이 승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승격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데 6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3위 리즈랑은 이겼어. 아하. 근데 아스톤빌라에게 패배를 하면서 승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나름 성공적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승격할 뻔한 거죠. 그래. 네. 그렇습니다. 타임즈의 기사들은 사실 원래 신뢰를 할 만한데 던컨 캐슬이라는 이 사람은 약간 사실 무리뉴 쪽. 그러니까 조금 어용 기자예요. 그래도 첼시 전문가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나름 그러니까 예전에 무리뉴가 오래 있었을 때 첼시에 대한 얘기를 소스를 가지고 맞아요. 있었는데 던컨 캐슬이 이야기하기를 로만이 직접 전화를 했다. 램파드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처음에 램파드가 우려를 표했대요. 왜냐하면 최근에 4년 동안 첼시 감독이 4명이다. 솔직히 내가 걱정이 안 되겠냐? 형. 우리 친하잖아.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첼시 빅클럽. 그리고 갈만하지. 완전히 신분상승 아니겠습니까? 램파드 입장에서 네, 감독으로서. 감독으로서. 갈만해. 근데 가면 잘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커리어에 흠이 될 수 있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러니까 형 그거 솔직히 내가 첼시가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나도 시간도 필요할 그럼. 때가 있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로만이 에헤이 야 내가 우리 둘이 사이가 있는데 어떻게 너를 잘라. 우리 애는 챙긴다 우리가. 말도 시작을 했는데 얘기 좀 들어봐라. 야 2시즌은 무조건 간다. 아하. 너 강등만 안 당하면 2시즌 무조건 가. 제가 그걸 읽었네. 2시즌은 무조건 간다. 그래. 그래서 아까 2년 계약인 줄 그렇지. 알았습니다. 네. 2시즌은 그냥 간다. 그러니까 2년 주겠다 이거야. 그렇죠. 2년 동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램파드도 내가 자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특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그렇지. 2년 준다 하니 나 좀 잘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가보지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램파드가 부임한 다음에 공식 석상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만이 탑4에 들어야 된다고 나한테 요구하지 않더라. 네. 그러니까 과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당연한 거다. 언제부터 첼시 목표가 탑4였냐? 우승이지. 램파드가 포부를. 야, 인터뷰 하나는 역시 램파드. 램파드 머리 좋잖아. 맨사. 마이크가 깨끗해. 그리고 IQ 150 넘어요. 159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램파드가 그건 물어봤대요. 첼시가 나한테 뭘 기대하고 그리고 팀으로서 뭘 기대하고 니들 보드진이 원하는 첼시의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나랑 공유를 하자. 그렇지,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냥 구단 입장에서도 감독의 철학과 포부가 뭔지 알아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감독 입장에서도 과연 왜냐하면 구단이라는 게 감독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냐면 구단주라는 게 있어. 감독은 사실 중간 관리자예요. 그래. 자기 돈 쓰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축구 좋아하잖아. 만약 내가 구단주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축구가 있어. 나는 진짜 시작하자마자 내 골 먹어도 5골 넣는 축구를 하고 싶어. 그냥 봤으면 좋겠어. 조봉래. 수비 됐어. 그래. 골 넣어. 5골 넣어. 이런 축구를 보고 싶은데. 근데 막 수비만 해. 막 씨면을 축구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당신 나랑 촬영받지 않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돈 주는 건데 나가세요. 위약금 주고 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정당하게 위약금 줘야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철학을 위약금 안 주게 하기 위해서는 맞춰야죠. 최대한 맞춰야죠. 그렇지. 우리가 이로서를 보고 면접을 보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철학에 대한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물어봤대요. 만약에 이적 시장 금지가 풀리면 어떻게 플랜 진행할까? 그것도 중요하지. 램파드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적 시장 금지가 풀렸는데도 존나 안 사. 그럼 램파드도 짜증이 날 수 있으니까. 칠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램파드가 코칭 스태프를 발표를 했습니다. 램파드 사단이 있어요. 램파드가 첼시 예전에 있었던 그 코칭 스태프들을 데리고 더비로 갔어. 그러니까 그 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조디 모리스가 수석 코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 18세 이하 첼시 팀 감독이었고 현재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첼시에도 있는 유스 선수들이 옛날부터 지도했던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허더슨 오도이, 로프터치크 다 누군지 알아. 이런 선수를 이런 사람을 수석 코치를 임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첼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네. 그다음에 크리스 존스 퍼포먼스 코치인데 예전에 첼시 피트니스 코치 출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내용이 뭐냐면 오히려 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감독,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이제 성인 축구팀 감독이라 생각을 하지만 A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사리 같은 감독은 이탈리아에 있다가 바로 넘어서 첼시 몰라, 왔는데 그러니까 첼시에서 어떻게 솔직히. 알아? 오히려 연령별 대표팀 오랫동안 선수 생활 은퇴하고 거기서 유소년 코치하다가 그다음에 12세 코치하다가 15세 코치하다가 아카데미도 가르치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구단 상황이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기 딱 좌우에 둔 거예요. 데리고 온 거지. 조 에드워즈라고 역시 아카데미 코치. 그러니까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알 수 있죠. 유스를 많이 쓰고 싶어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멋졌어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향기롭습니다. 네, 달콤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에디 뉴튼. 이 사람 뭔 줄 아세요? 임대에 나간 선수들 엄청 많은 거 알죠? 첼시. 임대 테크니컬 코치야. 그러니까 진짜 관리해주는 거. 관리하는 사람까지 우리 메인 사단으로 램파드가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첼시 솔직히 생각보다 임대 보는 선수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 중에 제법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고. 그리고 놓친 선수들도 많고. 얼마나 많아. 루카쿠, 그다음에 데브라이너, 살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첼시에 남지 않았고 다른 데 가서 터졌잖아.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많은 언론들에서 램파드에게 주목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우리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선수단 장악. 장악. 자, 이거는 이제는 빅클럽을 맡은 감독들의 필수 항목이죠.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생각해보면 첼시의 감독들이 언제나 선수단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최근에. 맞아. 콘테도 그랬죠. 그리고 사리도 뭔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전에도 다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램파드가 선수단 장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단 장악이라는 얘기가 요즘 왜 많이 나오냐면 이전보다 선수단의 입김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럼요. 이전에는 솔직히 슈퍼스타는 언제나 있었었죠. 하지만 감독은 감독이야. 내가 아무리 슈퍼스타지만 자식들아. 감독 말을 좀 들어야 돼. 그렇지. 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야, 감독 마음에 안 들면 SNS 올리고. 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짜증나면 에이전트 통해가지고 에이전트가 항의하고.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구단주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감독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빅클럽은 더더욱더 그렇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은 필수 항목이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퍼디넌드가 또 자기 국대 대표 동료였던 램파드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첼시가 램파드를 선택한다면 이건 부임되기 전이에요. 완벽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첼시는 안첼로티, 콘테, 사리 들어봐라 무리뉴 존나 명장들 데려왔는데 안 됐다. 다 안 되더라. 예전처럼 돈은 돈대로 썼는데 또 2년 만에 나가리 돼? 이건 첼시는 이제는 나가리야.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 계속 솔직히 팬들도 알고 있어. 야, 첼시는 이제 빅클럽을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맨날 감독 교체하고 하면 빅클럽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감독의 철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감독과 구단 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그럼요. 팀을 맡을 수 있는 감독이 있어야지만 첼시도 진정한 명문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언제나 이런 게 부족했다. 네, 맨날 나가고 이러면은 팀에 철학이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선택을 램파드가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첼시가 잉글랜드 최고 유망주들 거의 다 데리고 있었다. 근데 제대로 퍼스트팀에 들어온 선수 없었지. 근데 램파드는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쓰는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램파드가 더비에 첼시에서 임대왔던 메이슨 마운트, 리버풀에서 임대왔던 해리 윌슨 모두 들어오자마자 경기 바로 기록했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의 램파드 유망주를 좋아한다. 그리고 마운트 선수는 성공했죠. 네. 네, 더비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덧붙여요. 솔직히 말해서 펩이 바르셀로나 처음 맡았을 때 의심 다 하지 않았냐. 근데 그치. 펩의 강점은 바르셀로나 B팀 유소년 선수들을 다 지도해봤기 때문에 선수단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근데 운도 좋긴 했어. 아, 당연하죠. 잘 샤비, 뭐 부스케츠에 뭐 이니에스타, 메시가 다 있는데. 그렇지. 또 그런 선수들을 오랫동안 옛날부터 봐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펩도 얘기해요. 이런 행운은 없었다. 아, 나에겐 행운 그렇지.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램파드는 로만 아래 첼시를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고 선수단 파악도 잘 돼 있고 특히 첼시의 모든 선수들 그 누구도 램파드를 리스펙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활약을 커리어가 했었고 대단한 선수. 미드필더긴 하지만 정말 야야또레에게 미들라이크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램파드도 원조야. 네, 원조예요. 엄청나게 만점을 해주면서 골 넣은 거 봐. 말도 안 돼. 굉장히 표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 그러니까 개성이 강하지 않는 선수였지만 플레이 자체만 쪼개서 봤을 때는 엄청난 개성을 보여줬던 선수였죠, 네, 사실. 그렇죠. 네. 해리 레드넵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램파드는 그간 첼시 감독들에게 없었던 선수단을 상대로 한 권력 최고로 가져갈 것이다. 내가 까놓고 얘기해요. 첼시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 누가 램파드보다 잘한 적이 있었냐? 그렇지. 아무도 없다. 아하. 램파드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 선수단 장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챔스 우승 멤버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무리 구단주지만 램파드에게마저 이전 감독이 했던 어떤 그 행동들을 한다? 그런 관계를 가진다? 그런 팬들한테도 그렇죠. 이거는, 네. 그렇죠. 굉장히 크게 그럼요. 반발을 좀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주와 관계에서도 거의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맞아. 선수죠. 그러니까 어쩌면 램파드 뒤에는 수많은 첼시 팬들이 있는 거야. 램파드도 직접 얘기를 하기를 나는 첼시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른 팀으로 가려는 선수 절대 영입하지 않고 데리고 있고 싶지도 않다. 아하. 내가 그랬고 존 테리가 그랬고 체가 그랬고 드럭바가 그랬다. 그러면서 레전드 이름을 쫙 열변하면서 이제 선수들한테 쫙 압박을 하는 거죠. 와. 선수들이 축구에게만 몰두하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 야, 지금 있는 선수들과 지금 말한 선수들과 같이 뛰면서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다 한 거 했잖아. 아니야? 야, 이거는 첼시 선수들 씨박뚝해야죠. 그렇죠. 어디다 대고. 그럼요. 그다음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과 같은 존재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예. 유스 기용과 관련돼서도 텔레그래프의 맨로, 우리가 맨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맨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램파드 어린 선수 적극 기용할 거다. 그다음 1군과 유스팀을 긴밀하게 연동시킬 거라는 얘기가 이미 선수단 대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유스 훈련을 사리는 단 한 번도 아카데미 훈련을 본 적이 없대. 근데 지금 램파드가 하자마자 시작한 게 야, 코바하면서 같이 훈련해. 밥 같이 먹어. 유스 애들이랑 다. 그렇지. 그거보다 바꿨대요. 이거는 그 유스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죠. 엄청나게. 왜냐하면 엄청난 동경의 눈으로 1군 선수들 바라보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빨리 성장해서 저렇게 돼야지. 그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계속 분리돼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 같잖아. 그렇지. 다른 팀과 생각을 하고. 근데 묶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팀이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허더슨 오도이 나갈 거란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램파드가 온 다음에 싹 들어가서 재계약. 지금 나가려고 조짐이 있었던 모든 선수들이 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램파드의 파워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럼 램파드의 더비 카운티의 전술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이걸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시즌에 56경기를 했고요. 24승 17무 15패, 승률은 43%.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주요 포메이션은 4-3-3으로 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4-2-3-1로 좀 변형을 했는데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네. 경기당 슈팅 리그 8위. 그러니까 슈팅을 아주 많이 쏘진 않는다. 근데 이 XG 값이라고 그러죠. 기대값은 득점 기대값은 16이었어요. 기대값이 적은 대신에 실제 득점은 7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득점도 많이 하긴 했지만 어려운 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과감한 슈팅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점유율은 리그 5위. 그러니까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경기당 패스 횟수 리그 5위. 이것도 역시 상위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칼럼을 쫙 보면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1번